아저쌤과 놀다 보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천신문에 인턴 기자로 와 있는 분들이 세 분 있는데요. 이분들과 좀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각자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유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재학 중인 문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저는 옥천에 와 있는 언론정보학과 19학번 김은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엊그저께 영웅이를 그 영화를 봤습니다. 원래 뮤지컬이죠. 제가 그 앞뒤 옆에 뭐 관객석에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울음이 끝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울음이 비통 울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억울해서 우는 울음도 있고 감동을 받아서 우는 울음도 있는데 너무나 이 감동의 물결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울음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것을 보면서 이 진한 그 동포애를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젊은 사람들인데 젊다고 하면 또 신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고요. 또 방학 기간에 이런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턴 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꾸며가 볼게요. 지금 이제 20대죠, 세 분 다. 네. 이제 21대를 넘어섰는데 10대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20대 되면서 또 사회를 보는데 눈도 좀 바뀌었을 거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이 갖는 사회적 위상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나의 정체성도 또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사회적인 관심 분야들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고 가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그 관심 분야도 있고 사회적 관심 분야도 있고요. 그것이 같이 결부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꺼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간 지역 공동체 문제나 뭐 약간 시민 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약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잘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옥천신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정치외교학과 전공 과목으로 시민사회 영역과 정책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 간에 약간 소통을 하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논문을 써가는 그런 약간 과목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겪고 있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나 뭔가 어려움들을 이제 가까이서 들으면서 내가 같이 이게 공존해 가는 약간 시민사회 영역인데 내가 무관심했구나 이러면서 혼자 약간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시민사회 영역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같이 공존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문제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생긴 지가 꽤 오래돼요. 그 본격적인 활동이 뭐 거의 이제 80년대부터 쭉 시민단체가 쭉 활동해 오고 그 여파가 정치적으로도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고요. 시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굉장한 반응을 폭발적으로 끌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 사항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목소리를 내줘야 약자가 보호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직도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나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학교를 이제 다니시면서 학교 안에서 느꼈던 그런 시민사회 영역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한 혹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느낀 점 있으셨나요? 대체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런 약간 강연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약간 뭐 시험 기간이 겹치거나 뭐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약간 강연을 진행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에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 영역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약간 참여를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참여율에 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강연을 몇 번 갔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같은 저희 충남대학교 안에서 시민단체가 연 강연을 이제 방문을 해보면 저희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새로운 청년들이 와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민사회 단체가 뭐 이제 사람이 모이기도 힘들고 후원도 뭐 갈수록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정도가 좀 다소 위축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물적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이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이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견고해질 때 안전 문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안전해야 내 안전도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에 고리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 안전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 안전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적 힘이 에너지가 아직은 더 올려 고양시켜야 하는 단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좀 가져봅니다. 또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뮤지컬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개인의 안전과 이제 공동체의 안전에서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인권의식에 대한 거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공동체의 어떤 약자 인권이나 이런 걸로 또 연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는 최근에 제가 아무래도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전국 장애인 사별 철폐 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 많은 걸 이제 느꼈거든요. 제가 원래는 뉴스만 팔로잉을 하다가 최근에 지연되면서 실제로 많이 지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느낀 게 이게 원망의 대상이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모두가
이제 발이 묶여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화살을 돌려야 하는 쪽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의 인권과 서로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랑 따로 취미 관련해서는 제가 뮤지컬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요. 앞서 말씀해주신 뮤지컬 이제 영웅을 영화한 것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8일인가요? 이달 28일에 옥천문화예술회관에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부활 락밴드가 온다고 해서 지금 28일. 방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이미 표가 매진됐어요. 아 못 진짜요? 가는군요. 아이고. 그래요. 저도 표를 끊어놨어요. 지금 자랑하시는. 차지연은 못 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이게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사전 녹화라. 그렇죠. 내일 모레 공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부럽습니다. 갑니다. 그런 관심사항이 전장현에 대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미래의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 약 10%가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모두가 장애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그렇게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의 출발점을 잘 언어 선택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자의 불편함, 불리함,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약자가 편리하면 약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과 인식의 출발이 우리 사회에 좀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우리가 좋은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때 설득하고 해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전장현의 그런 투쟁 방향을 굉장히 강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2배 더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아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력 없이 좋은 사회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20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저는 근데 앞서 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면 아까 뮤지컬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영화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이 뮤지컬 된 것도 굉장히 재밌게 영화 된 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거를? 네, 영화 영웅이요. 영웅, 영웅 울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고요. 네.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앞뒤 옆에서 그렇게 우는구나. 정말. 왜냐하면 내가 한국인인 줄, 한국인의 뿌리가 내가 한국인의 뿌리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지 않을까. 그 앞뒤에서 다 울면서 보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바타를 먼저 봤는데 내가 아바타를 먼저 봤다는 것 자체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보셨으니까. 아바타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도 그 휴먼 그 가족애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감독이 그려냈거든요. 근본도 가족이고 기본도 가족이고 미래 지향점도 가족이라는 가족애를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그것도. 그리고
영웅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그 통렬히 반성하거든요. 나치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거나 뭐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후손들에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직시하는 것은 영웅을 보고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대사 중에도 나오죠. 일본 제국주의가 미울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인이 미운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일부 있어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일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그 이제 친일 행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비호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죄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선을 잘 긋고 가자는 거지, 일본을 적대시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아바타를 봤고 영웅을 안 봤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원작의 영화기도 하고, 사실 한국 영화 중에서 뮤지컬 영화라고 하면 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외국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나 아니면 맘마미아나 이런 다수의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 그럼 보신 분들이 좀 느끼기에는 한국 뮤지컬 영화는 좀 어땠는지, 영웅이라는 영화는 어땠는지 뮤지컬 영화로서. 9년 동안 뮤지컬을 좋아했던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 자체 막 노래하다가 대사하고 이런 거에 어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그런 어색한 걸 최대한 이제 없애려고 화면 전환이나 또 이제 노래하는 이제 들어가는 그 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화 배우가 주인공이지만 이제 표정이 굉장히 또 표정이나 발성이 과한 배우잖아요. 근데 윤재균 감독이 그걸 자제시키려고 스크린에서 컷을 몇 번이나 가고 되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그 특유의 정서 있잖아요. 뮤지컬은 좀 부담스럽다.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개봉했으니까 다들 극장에서 만나주시면. 네. 그리고 또 정성화 배우도 사실 뮤지컬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니까 이 뮤지컬 덕후로서 좀 어떠셨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래도 이번에 첫 주연입니다. 윤재균 감독은 이제 정성화 씨가 이 역할을 안 해준다고 하면 가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했지만, 정성화 배우는 듣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이제 의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엄청 체중 감량도 하고, 찌웠다가 재촬영 들어가면 다시 2주 만에 6kg씩 빼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엄청 열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고 있고, 뮤지컬과 영화가 동시에 이제 막을 열었어요. 그 개봉한 날, 영화 개봉한 날 이제 LG 아트센터에서 뮤지컬도 하고 있어서 엄청 지금 거의 안중근 의사에 빠져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배우의 몸무게까지 파악하고 있는 역시 덕후가 많네요. 그렇죠. 비하인드, 영화 비하인드까지 다 이렇게 빼고 계실 정도면 그러게요. 진짜 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타규정 씨 음악을 신청곡을 한 곡 듣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또 아이돌 노래는 또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돌 노래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는데, 세븐틴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아이돌을 조금 세븐틴만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아이돌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좋아하세요? 물론 다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세븐틴의 어른아이를 선곡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선곡하거나 아니면 좀 잘 듣는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이 라디오가 좀 청소년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이 노래를 듣고 감상에 빠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곡했습니다. 네, 세븐틴의 어른아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너 속엔 어린아이가 있어 오늘도 어려운 하루야 반대로만 가는 너와 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매일 더욱더 매일 더 내게 모든 것이 차갑지만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어린애 같은 난 여기 있는데 어디에 숨어버렸을까 슬픔보다 찬란한 매일 너에게 괜찮아 너의 세상은 지금의 너 그대로 소중하고 또 소중해서 Stay here with me 어느덧 깨워서 남긴 뒤에 어린애같이 올 때도 네 잠 닮아서 함께 너의 모습 그대로 어른아이처럼 때론 시간을 낭비해봐도 좋아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해 넘어지는 일도 무섭지 않아 우리 함께라는 눈물이 두렵지 않아 검게 덮여진 이 세상 위로 새하얀 맘을 더 칠해줘 어린애 같은 난 여기 있는데 어디에 숨어버렸을까 슬픔보다 찬란한 매일 너에게 괜찮아 너의 세상은 지금의 너 그대로 소중하고 또 소중해서 Stay here with me 어느덧 깨워서 넘긴 뒤에 어린애같이 올 때도 네 잠 닮아서 함께 너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어른아이처럼 어른아이처럼 숨겨진 우리의 슬픔마저 사랑하자 괜찮아 이 세상은 지금의 우리 그대로 소중하고 또 소중해서 Stay here with me 훑어버린 모습으로 아이처럼 살아갈래 너의 닮아서 함께 모습 그대로 어른아이처럼 네, 영화도 노래. 그래 노래죠. 영화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네. 다음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은어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나이대별로 신조어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어떤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 나이대마다 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조어가 많이 있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조어를 쓰지 않는 연령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신조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도 쓰지 않는 게 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국이 아닌데 영어를 전혀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실례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뭐 영어 교육 시간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다수가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신조어를 써가면서 왕따하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저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폭력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만 경계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어나 신조어는 또 다른 소통 방식에 또 재미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난. 자, 요즘 신조어 하나씩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신조어요? 남들 모르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 예. 어떤 거 얘기해 줄까요? 우리 타규정 씨. 네. 저는 제가 아까 아이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혹시 최애라고 아세요? 최애. 네. 예. 최고 아끼는. 맞아요. 최고 애정하는 맞아요. 애정하는 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최애. 그럼 이 말을 어떤 대사하고 앞뒤를 붙여서 이 말을 써요? 혹시 대표님은 최애가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최애. 저도 이거 좀 써야 되겠네요. 우리 문효민 씨는 저는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필라테스나 운동을 하면 이제 인스타에 해시태그하고 오운완 이렇게 올리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오운완. 네, 오늘 운동 완료 이렇게 약간 줄임말로 오운완. 요즘 그 청년들이 건강을 엄청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하면서 운동할 동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끔 올려요. 운동을 자주 안 해가지고. 운동을 네,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를 네, 했었는데 요즘 쉬고 있습니다. 쉬고 바쁜 있어요? 일정으로. 제가 하나 권해드려도 될까요? 네.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내가 잘 공간이 보통 한 평은 있거든요. 그렇죠. 한 평 공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 공간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절운동이에요. 절이요? 108배 하듯이. 네, 절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땅 짚고 절하고 일어나서 손 합장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불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전통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종교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운동처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100배 절을 하면 20분이 안 걸려요. 100배 절을 하면. 근데 절 운동을 하면 온몸이 다 쓰여요.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배 절을 하면 20분이 채 안 걸리는데 100배 절만 해도 땀이 쫙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0분 그거 못 쓸 것 같아요? 충분히 쓰죠. 그렇죠. 이거 뭐 SNS 뭐 하나 보다 보면 영상 하나 보다 보면 1시간 가는데. 그렇죠. 저희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맨몸 운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맨몸 운동이죠. 가장 내 방에서 가장 그러니까 기본 의상만 걸치고 해도 되고. 그렇죠. 운동하면서 이제 마음의 수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심신수양이 다 돼요. 이게 수행도 되는 거예요. 수행.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면 수행이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뭐 걷기 명상도 있듯이 다 그런 게 되니까 좋아요. 100배 하는데 20분. 만약에 300배 하면 1시간. 다들 108배를 해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해봤어요. 100배만 해도 충분히 땀 나고 다 돼요. 아침에 108배 하고 오운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요. 같이 거기 숙소 생활 하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한대.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그래 우리 김은숙 쌤은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유행시킨 이제 신조어인데 알잘 딱깔센이요. 이걸 해석하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누구요? 우악굿이라고 100만 유튜버입니다. 네.
우왁굿. 100만 유튜버예요? 네. 그래요.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 별개의 질문인데 네. 그렇게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유튜버들의 장점은 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약간 구독자 수를 많이 얻는 그런 유튜버들의 특징을 지금 여쭤보시는 것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예. 뭔가 그냥 누워서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영상을 10개나 봤지? 20개나 봤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 삶에 스며드는 약간 그런 유튜버들이 저는 좀 요즘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려면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뭔가 맞아요. 하나의 영상이 떡상 이제 올라간 막 1000만 이렇게 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구독해서 계속 보려면 하나의 특정 컨셉이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식대학처럼 뭔가 자신만의 컨텐츠가 확실하고 오로지 웃기려는 목적밖에 없는데 또 선은 잘 지키는 그런 유튜버들이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네. 맞아요. 샤워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유튜버의 컨셉? 확실한 목적? 그쵸? 맞아요. 유정 씨는 우악굿이. 어떻게 생각? 네, 우악굿이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에 내가 짬이 난다 그러면 그 짬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라도 내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네. 또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게 못 견디는구나. 네, 이것도 좀 문제 같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못 견디는 성향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네요. 왜냐면 한 번 놓치면 내가 이 유튜버를 놓치면 나만 또 대화에서 이제 배제되는 게 있거든요. 다 아는 네. 유튜버인데 나만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넷플릭스 콘텐츠도 그렇고 좀 급하게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그 유료 사이트 넷플릭스도 이런데 가입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유료인데 그 10,000원, 20,000원씩 회원 월 나가는 건데 그 작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드라마 뜬다 하면은 몰아서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넷플릭스로 보는 거죠? 네, 넷플릭스랑 많잖아요. 뭐, 티빙, 웨이브 예, 다 예, 하고 예. 있는데 보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잠시도 사람들의 욕구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면 진짜 내 중심 주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심 주체력이 갖춰지면 내가 못 듣는 얘기를 해도요. 모르는 줄거리를 얘기해요. 요즘 뭐 드라마 뜨는 얘기를 해도 그거 듣고서 내가 할 얘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내가 중심이 안 갖춰지면 그걸 안 보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빈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 자기 중심 가치관에 정립이 먼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곁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자기 주체력이 더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효민 선생님, 문효민 씨의 저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네. 네. 혹시 어떤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고 선곡한 노래, 그래요. 선곡한 이유 네,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 요즘 꽂혀 있는 노래인데요. 요즘 이승환에 좀 꽂혀서 다양한 노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천일 동안 레전드는 역시 명불허전 이래서 좀 듣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를 자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옛날 노래지만 함께 들었으면 옛날 노래는 또 아니죠, 선생님? 저도 좋아해요. 그렇죠. 클래식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승환의 천일 동안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천일 동안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전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 전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잊지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들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신조어 얘기도 해봤고요.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은 이제 학생이면서 인턴 기자로 방학 때 이렇게 옥천을 찾아주셨습니다. 각자 고향이 다 다르죠. 네. 우리 은숙 쌤은 저는 고향은 대전인데 이제 자라고 한 곳은 거의 청주여가지고 청주를 그냥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에서 초중고를 다녀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충청도네요, 같은. 예, 옥천이 도청이 소재지가 청주에 있어요. 그리고 충북에 이쪽 남쪽 끝쪽에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청주 가는 거리나 대전 가는 거리나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읍내에서는 대전이 가깝고 그래서 대전 생활권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옥천이. 예, 청주 분이시고요. 그럼 청주에 이게 충북 주민이잖아요. 같은. 네. 옥천에 와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렇구나. 약간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색다르셨나요? 그냥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좀 네. 힐링 받는 느낌? 청주가 완전 대도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런 인프라나 약간 상권 같은 게 구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그게 조금 익숙하던 찰나에 이제 오니까 정겹다. 정겹다. 냄새가 너무 좋다. 약간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래요?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신문사를 통해서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솔직히. 옥천 신문에 대한 기대는 어떨 것 같아요? 먼저 저희과 교수님께서 네. 그런 옥천 신문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저널리즘 원칙을 잘 지키는 약간 유일한 신문사다. 그래서 다녀오는 것도 정말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러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존경하는 교수님이어서 듣고서 내가 그러면 여기를 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미래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곳이 되겠구나 싶어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옥천신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바른 길을 가는 저널리즘의 표상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군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문효민 씨는 고향이 네, 전 경기도입니다. 의정부시라고. 의정부, 조금 위에. 북쪽이죠. 네, 맞아요. 거기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네, 맞아요. 보내요. 대학교만. 대학교만 이쪽으로 네, 오시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의정부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춥죠. 진짜 추워요. 정말 추워요. 서울보다는 우선 한 2, 3도 정도 항상 높고요. 전 대구 부산 가면은 더워요. 막 겨울에. 진짜 춥습니다. 그렇죠. 저 전방에서 저 군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입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첫 겨울을 오돌오돌오돌 떨고 지냈어요. 미치겠대요. 추워서. 그렇죠. 제가 내려가면 더운 것처럼. 그 친구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자, 우리 문효민 씨는 어때요? 이 옥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왔죠? 정확히는 옥천 신문에 대한 신문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듣고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워낙 칭찬이 자자하시기도 하고 교수님들 떠나서도 지역신문 하면 이제 옥천신문이 워낙 많이 화두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도 옥천신문에서 또 상을 받고 굉장히 언급이 많이 돼서 일단은 관심이 갔죠. 저희 학교 선배님들도 많이 가시고 네. 근데 많이 이름이 들리니까 나도 가봐야겠다. 기자 할 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왔는데 옥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되게 인터뷰 하시는 옥천 국민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옥천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이렇게 애착이 강하실까. 그리고 자부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 다 첫 출근이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날 제가 만났네요. 네. 맞습니다. 첫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랬구나.
예, 우리 저기 타규정 네. 씨도 어때? 고향이 저는 강원도 고성이요. 강원도 고성이요. 네. 아, 최전방인데. 네. 여기도 춥죠. 그렇죠. 네. 야, 여기 고성. 그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산불. 너무 피해가 컸어요. 제가 산불 음. 나고 바로 직후에 가봤는데 거기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참담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보니까 피해는 안 당했어요 그때. 네, 저희는 조금 다른 곳이라서 네. 원래 고성도 크니까. 그렇죠. 원래 보통 한 개의 시군이 서울만 해요. 면적으로 따지면 이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땅덩어리는 그렇죠. 옥천도 서울만 하고 큽니다. 역시 우리 탁쌤도 그 옥천에 대한 기대치가 네, 저도 옥천 신문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실제로 오늘 대표님 처음 취재 나갔는데 굉장히 저희가 놀이기구도 직접 타보고 굉장히 진짜 재밌는 취재를 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기대됩니다. 취재원이 눈앞에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자학교를 첫 취재지로 와서 사실 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노는 데니까 뭐 취재 겸 즐길 겸 왔다 가지만 다른 데 가면은 더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을 웃음에 시작하면 앞으로 다 난관인데. 아니,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재미를 찾아가면서 그렇죠. 잘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긍정의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난 그 옥천신문에 대한 저널리즘의 표상으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잘 제대로 하는 데가 너무 없어서 옥천신문만 찝을 정도라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제대로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오늘 말고도 많이 들어요. 옥천신문이 어떤 지역 저널리즘의 아주 표상이 된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씁쓸해요. 왜 옥천신문만 얘기를 할까? 너무너무 많아야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지금 이 시점인데 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기자라기보다도 하여간 거기 만든 기자금 PD니까요.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숱하면 하는 게 나왔어요. 무슨 특종 세상인가. 근데 이분이 그 숱하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갖고 중국을 그 가족 애들이 어린데 데리고 중국을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타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 가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뭐 돈도 제대로 안 주죠. 기술 배우러 왔다고 하면.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배워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둘 다 초등생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랑 같이 이 수타를 뽑는데요. 실처럼 가늘게 뽑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뽑아요. 그 초등생들 아들 둘이요. 완전히 춤을 춰요. 근데 그 엄마는 그 고생한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거 하길 바라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갖고 애들은 틈만 나면 그 수타를 때리는데 그걸 못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재 나간 이 기자 겸 PD가 뭘 했냐면요. 지혜롭다고 봐요. 난 이런 걸 보고. 그 중식의 대가라고 알려진 그 셰프를 연결해줘요. 그래갖고 이 영상을 가서 딱 보고 그 사람이 평가를 하게 해요. 근데 초등생이 이렇게 잘하는 거는 아마 이건 아주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장래가 촉망된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다시 그 집에 와서 보여줘요. 엄마가 반대를 할까 안 할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했던 것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네. 예, 우리 애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이렇게 뛰어난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부분을 다른 사람 인터뷰를 따다 보여주면서 해소시켜 주니까 엄마가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도 이런 부분을 잘 조화시키면, 지혜롭게 하면 어떤 갈등 문제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대안을, 은연중의 대안을 찾아가게끔 유도하는 힘도 기자가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을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혜롭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보면서도 흐뭇했어요. 1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래 하나 틀면은 딱 이렇게 끝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요. 벌써. 일단 네. 예, 우리 이제 김은숙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제가 신청한 곡은 그 이세계 아이돌의 리와인드입니다. 네, 혹시 선곡하신 그 아까 연유가 아까 그 약간 유튜버 얘기를 할 때 그 약간 나왔던 얘기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함께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우아쿠시라는 유튜버 그리고 스트리머가 이제 이런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소속사 사장님이 된 거죠, 우아쿠시. 그래서 그 버추얼 이제 아이돌이 이런 뭐지 부른 1집 곡입니다. 네, 정말 좋아서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세계 아이돌의 리와인드를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게 오던 너의 그 미소가 마치 널 알고 있던 것처럼 매일 스쳐 지나가던 바람처럼 가끔은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 혼자 남아버리는 상상을 해 이런 나를 잡아줘 우리 처음 만난 날처럼 내가 너를 꼭 찾을 수 있게 내 꿈에서만 그리던 너와 함께 할 모든 날들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나 시간이 없어 지금 달 수는 없는 거리이지라도 꼭 너와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어 날 취했던 걸음만 너는 왜 이리 바보 같은지 자신이 없어 늘 같은 곳을 바라보던 너의 그 눈이 좋아 변한 세상에서 너만은 그대로 있어줘 You're my sunshine 늘 같은 곳을 헤매이던 너와 내 시간 속에 나를 저버린다 해도 다시 한번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느껴지니 보이진 않아도 한 조각 마지막 퍼즐처럼 너 하나로 내 세상이 맞물려가 어쩌면 넌 사라진 무지개처럼 날 두고 떠나지도 모르지만 이런 나를 잡아줘 우리 처음 만난 날처럼 내가 너를 꼭 잡을 수 있게 내 꿈에서만 그리던